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마는 치료를 수도권에서 받으려는 환자들도 요즘 많습니다. 다행히 대구는 환자 유출이 조금 진정이 됐는데 경북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빅5라는 대형 병원들이 적극적인 환자 유치에 나서면서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다행히 대구 시민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찾는 건수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지난해는 99만 건으로 5년 전인 2009년에 비해 8천 건가량 0.7% 줄었습니다. 메디시티 대구의 의료 수준이 수도권 못지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는 게 의료계의 해석입니다. 주로 중증 환자들이 가다 보니까 수술 후에 그 관리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이 불편하시니까 이제는 아예 대구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의 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2009년에 195만 명의 환자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던 것이 지난해는 221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환자 유출이 늘면서 2,500억 원이 넘는 진료비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의사 찾아보기도 힘들어질 만큼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졌는데 이것이 수도권 병원을 찾는 이유가 되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역외상센터와 의료취약지 거점 병원을 유치하여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농촌과 지방 소도시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없으면 환자의 수도권 유출은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에 서식하는 야생 진드기를 채집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대구 스타디움과 신천 산책로, 대구 수목원과 두류공원 숲에서 모두 300여 마리의 야생 진드기를 채집했지만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원전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 울산시, 전남, 부산시와 함께 4개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4개 시도 부단체장으로 구성돼서 1년에 2차례 원전 안전대책과 방사능 방제대책, 원전 훈련과 방사선 감시 등에 공동 노력하고 원전 관련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공동 대처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4 34라운드 경기에서 대구FC가 강원에 대승을 거두고 4위 진입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대구FC는 창단 이후 최다 득점 경기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경기를 권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의 마지노선 4위까지의 승점차가 5점이었던 대구FC. 반드시 강원을 잡아야 했던 대구FC의 절박함은 골 폭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조나탄의 연속골로 2대 0으로 앞서며 전반을 마무리한 대구FC. 후반 6분 노병준으로부터 시작된 대구FC의 득점 행진은 무려 6분 동안이나 3골이나 이어졌습니다. 노병준에 이어 해트트릭을 성공한 조나탄. 다시 노병준의 골이 이어지며 5대 0이 됐고 후반 26분 조나탄이 팀의 6번째 골을 터뜨리며 대구FC는 창단 이후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2분 뒤 강원에게 한 골을 내줬지만 이미 경기는 완전히 대구에게 기울었고 결국 6대 1로 크게 이겼습니다. 4위 수원과의 승점차를 2점으로 좁힌 대구FC는 오는 토요일 홈에서 충주를 상대로 4위 도약을 위한 연승 사냥에 나섭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2014 한국야쿠르트 7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도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대를 기다리며 묵묵하게 준비한 삼성. 사상 최초의 통합 4연패에 도전하는데요. 어떤 준비로 상대를 기다렸는지 석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즌 막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또다시 정상 등극에 성공한 삼성 라이온즈. 정규 시즌 우승이라는 기쁨도 뒤로 한 채 상대를 기다리며 한국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어느 팀이 올라와도 자신 있고 둘이 피 터지게 하면 더 좋은 거지만
그냥 모든 팀이 올라도 자신 있기 때문에 게임 관전도 잘 안 하고 있고 시즌 때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칫 긴 공백 기간으로 경기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 류중일 감독도 이 점에 집중해 훈련을 이어왔습니다. KT하고 얼마 전에 한번 했고 오늘 야간 경기를 KT하고 하고 있고 또 청백전을 지금 2개를 잡아놨는데 한 4경기 정도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상대가 누구든 플레이오프가 5차전까지 이어지길 기대했지만 4차전으로 시리즈가 다소 일찍 끝난 상황. 상대는 넥센으로 결정됐습니다. 막강한 공격력의 넥센을 상대로 삼성 마운드가 어떤 승부를 펼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플레이오프 막판 중심 타선이 부활하며 넥센의 분위기도 상승되지만 삼성 선수들은 충분한 자신감을 보입니다. 넥센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치는 타자들이 많고 그렇지만 또 우리 투수들이 많이 쉬면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상 최초의 통합 4연패의 삼성과 팀 창단 이후 첫 한국 시리즈를 치르는 넥센. 대구문화방송은 삼성의 4연패 도전이 이어지는 한국 시리즈 전 경기를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병원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그대로 유기한 혐의로 22살 A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새벽 0시쯤 대구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아기를 혼자 출산한 뒤 비닐봉투에 싸서 화장실 창문 밖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발견했을 때는 아기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A씨는 아기를 낳았는데 이미 죽어 있어서 화장실 밖에 내놨고 망설이다가 간호사에게 출산 사실을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해안가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57살 최모 씨가 방파제 아래 바다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주의에 의한 실족사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입니다. 영국 왕따 소년의 오디션 영상이 지난 한 주간 화제가 되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리온들에는 왕따를 당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랩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Please help me, God. I feel so alone. I'm just a kid. How can I take it on my own? I'm crying too many tears, yeah, writing this song. Trying to fit in, where do I belong? I wake up every day, don't wanna leave my home. My mama's asking me why I'm always alone. Too scared to say, too scared to holler. I'm walking to school with sweat around my hopeful, yeah. Hopeful, and he'll make a way. I know it ain't easy, but that's okay. Just be.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눈물을 훔치며 기립박수를 치고 심사위원들이 골드 버튼을 누르며 두 소년들은 준결승 진출권을 얻게 됐습니다. 노래도 수준급이었지만 학교 폭력을 이겨낸 이 소년들의 희망 메시지가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보통 11자리 번호를 모두 누르시죠. 그런데 앞번호 010을 빼고 누르면 통화 요금이 절약된다며 통신사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회원 한 분이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3분 53초를 통화했는데도 실제 통화 데이터는 1분 30초 정도만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010을 누르시거나 010을 누르시지 않거나 시스템이 처리하는 코드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요. 010을 누르지 않으셔도 010을 붙여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붙이거나 붙이지 않거나 적용되는 건 똑같이 됩니다. 번호를 누르는 번거로움을 덜 수는 있어도 통화료는 줄지 않는다고 하네요. 관리 사각지대에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있다며 김은정님께서 몇 장의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사진에는 커다란 유리부터 생활 쓰레기까지 각종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은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한 건물 옆인데요. 사진에서 보던 것처럼 이렇게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지만 입구가 워낙 좁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치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곳의 쓰레기 더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는
이 집주인이나 건물 입주자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해야 되면서 만약에 청소하는 게 지저분하면 구청 입장에서는 이제 청결 명령 청소하라고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이제 할 거는 이런 일이 두 번 발생 안 하도록 칸막이를 쳐가지고 쓰레기가 더 이상 발생 안 하도록 고래 권고를 하는 방향으로 고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시민 의식이 지켜진다면 쓰레기를 치우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번 주 나도 전문가 코너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봉희님을 만나봤습니다. 이봉희님은 본업은 회사원이지만 벌써 10년 넘게 자율방범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다는데요. 자율방범대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하는 일은 경찰관들이 인원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동네 여기 선후배들이 나눴던 모습으로 경찰관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요즘처럼 밤이 좀 길어지면 자율방범대 분들의 좀 활동도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떤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저희들이 낮에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밤에 이렇게 손잡아 돌면서 아이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뭐 도둑 잡아준다고 주변에서 순찰할 때 칭찬해 주는 게 참 그는 보람 좋습니다. 그렇겠어요.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 이분들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지켜주는 수호천사로 많은 활동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 정미옥입니다. 안전행정부가 공모한 2015년 지역 향토자원 육성 2단계 사업에 경북도 내 4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경주시 손누비 명품화 사업, 전통 먹제작 기법 보존 및 명품화 사업, 청송군의 전통한지 복원 사업 등으로 총 사업비 13억 6천만 원에 6억 원의 특별 교부세가 지원됩니다. 경상북도가 이달 17일까지 도내 거주 내외국인 115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가구주택 기초조사는 도내 인구와 가구, 주택과 농림허가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조사로 1000여 명의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서 9개 조사 항목을 면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달구시는 이번 달 2차례에 걸쳐 구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 일제히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합니다. 달구시는 매일 24개 팀 72명을 투입해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달구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0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구시와 대구시장 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이번 달부터 9일 동안 대구 수목원에서 개최되는 국화꽃 전시회 기간에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국화꽃을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달구시장 상인연합회는 수목원에서 키운 국화 2,800본을 무료로 기증받아 온누리 상품권 구매 고객에게 소국과 분재 등으로 무료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달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